그랄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명작 속의 인생관 도하노 지음에서 기다림 한 편을 가지고 왔어요.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모당은 어떤 사람과 오후 3시에 만날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는 이미 하루를 잃어버린 셈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약속을 위한 기다림과 약속이란 것 자체의 구속력을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3시에 친구를 만날 약속이 있다면 아침부터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주위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서 시작되어서 기다림 속에 살다가 기다림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공연된 바 있는 사무엘 베게트의 이 희곡은 기다림 속에서 이어지는 인간의 삶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풍자하기 위해 쓰여진 작품이다. 1953년에 발표된 이 희곡은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작품이라 하여 1969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막이 오르면 황량하기 짝이 없는 무대가 보이고 무대 가운데는 잎 떨어진 앙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의 에스트라 공이 길가에 앉아 구두를 벗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그 곁으로 낡은 연미복에 때 묻은 넥타이를 맨 블라디미르가 다가가서 그들은 서로 이상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둘이 똑같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대개 이런 것이었다. 연미복의 블라디미르가 자기는 어제도 이곳에 왔다고 말하자 에스트라 공은 그렇지 않다고 대꾸한다. 블라디미르가 오늘은 토요일이라고 말하자 에스트라 공은 금요일이라고 우기다가 어쩌면 오늘은 목요일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들 둘은 거기가 어딘지, 오늘이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인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그를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고도가 나타나면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 밤이 오면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내일 다시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정도였다. 그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주인공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기도 한다. 그들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맞지도 않는 무의미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아이같이 장난을 치기도 한다. 그들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을 때 거만한 부자 포조가 무거운 짐을 두 손에 든 하인 럭키의 목에 밧줄을 매어 끌고 나타난다. 장면이 바뀌어진 후에, 즉 하루가 지난 후에 갑자기 하인 럭키는 벙어리가 되고 포조는 장님이 되어 다시 등장한다. 언제부터 눈이 멀었느냐고 묻는 말에 포조는 시간 따위는 아무리 해도 좋아. 언제인가 그 시각에 장님이 되었을 뿐이요. 하고 대답한다. 그러고 보니 무대 한가운데 서 있던 황량한 나뭇가지에는 어느새 싹이 돋아 있었다. 과연 시간이 하루만 지난 것인가?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 공은 현실에 있는 것인가? 꿈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인가?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서 오늘은 고도 씨가 오시지 못합니다. 내일 다시 와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그들은 고도는 꼭 올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또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또 하나의 하루가 지나간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며 퇴장한다.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주인공 고도는 누구인가? 프랑스어로 고도트, Godot는 영어의 good, God, 즉 하나님을 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고도는 죽음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포조가 바로 고도일 것이라고도 한다.
아무래도 고도는 인간이 만나게 되어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 거만한 포조는 인류 사회를 억압하고 있는 구조적 악과 지배층을 의미하며, 그의 누에 럭키는 그들의 하수인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 둘이 벙어리가 되고 장님이 되기까지 고도는 오지 않을 것이며, 고도가 오기 전에 그들이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여 무력해질 때 비로소 마른 나무에 새잎이 피듯 인간 세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은 이상향이 올 것이라는 예언인 것 같다. 그런 새 시대가 속히 오기를.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글이지요. 이 주제가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그래서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 그 고도라는 거에 대한 그 뭐랄까 생각,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또 틀려. 도대체 사람마다 그 기다림의 그 정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그 기다림이 다 다를 것이나, 과연 그 기다림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기다림은 과연 오긴 오는 겁니까? 이 저자가 반문하듯이 이 글을 통해서 도하노 작가가 이 명작 속에서 본인의 그 인생관을 또 거기다가 투영시키듯이 우리를 철학적 사고, 그 인문학적 그 사고를 깊이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생각 속으로 사색의 뜰락으로 우리를 막 밀어넣네요. 상당히 심오하고 깊은 내용의 한 편을 오늘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좋은 글 써주신 도하노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또 만족이고 또 굉장한 횡재죠. 횡재.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